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오셨고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시장 어렵지만 저희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그래서 52주째 신저가를 기록한 우리 주식시장 더 하락하게 될지 세 분의 의견 들으면서 어떤 여건을 살펴봐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더 빠질까요? 세 분께 여쭤봤습니다. 이성웅 이사 그리고 신일섭 소장, 김지훈 대표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김지훈 대표께서는 세모를 주셨고 신일섭 소장과 이성웅 이사는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는데, 자, 신일섭 소장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얼마나 더 빠질지 예상을 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변수에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H세트에 쓰는 게 제게 없어서 그냥 그 얘기로 할게요. 일단 미국 증시보다 굉장히 받쳐줄 종목이 없어요. 일단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다우랑 S&P 500은 상대적으로 강하거든요. 엑스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정유주가 하락을 펼치고 있고, 뉴욕 증시에서 4위와 10위에 해당되는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제약주가 상당히 강하고요. 그리고 펩시콜라나 코카콜라나 허쉬 같은 음식료주도 상당히 강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종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연동이 되는 거는 방위산업주밖에 없거든요. 근데 방위산업주들이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만큼 그렇게 시가총액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그리고 네카오로 불리우는 YB와 OB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 두 축이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거예요. 2020년 3월달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한참 남았다고 보이고, 나머지들은 뭐 힘을 역시 쓰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은 떨어질 종목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는 거의 포기를 하셔야지 좀 심신에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기를 하라는 건 어떤 얘기예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뭐 상승에 대한 기대를 지금 여기서 하기보다는 좀 더 하락의 폭을 키울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예를 들어 5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0만 원 깨지고 네이버 카카오는 2020년 3월 달 코로나 팬데믹이 불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지만, 그렇죠. 거기서 뭐 더 갈 수도 있겠죠. 이미 넷플릭스가 보여줬듯이 그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된 종목이 다 깨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그렇다고 치고 카카오는 굉장히 여러 종목을 상장시켰잖아요. 그게 더 악재가 되는 지금 상황이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고요. 테슬라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뭐 캐시우 누나가 4,000달러를 간다고 해도 그분은 ETF나 뭐 펀드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그게 단기적으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예, 밸류체인 상단에 테슬라가 무너진 가운데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도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마 오늘 시장을 보시면서 우리들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일단 좋은 타이밍 님께서는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오늘 주가가 빠진 건 전반적인 시장 상황의 문제이지 각 기업들의 재료나 컨센서스가 망가진 건 아니라서 좋은 주식을 소위 줍줍하는 날이다라는 말씀도 있고, 제롬 파월 님께서는 올라갈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최근에 시장 많이 빠질 때 주위에서 주식 한 번도 안 하시던 분들이 삼성전자 이제 살 때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시장이 빠지면 삼성전자를 산다라는 공식이 거의 뭐랄까 교과서에 나오는 말처럼 됐는데,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에 대해서 저도 늘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께서는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를 염두에 두셨는데, 앞서서 신 소장께서도 미국 시장 부담을 느끼면서 우리 종목들도 부담이 될 것이다. 총 대형주에는 기대를 걸지 말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CPI가 무려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걸 좀 잡으려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도 간다고 하는데 이게 잡혀야 또 시장도 괜찮아지겠죠? 네. 저희가 바라볼 게 물가 지표 같은 경우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 지표가 나타나서 시장에 조정이 나왔다는 점도 있지만, 이게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식료품 부분에서 0.9%에서 1.2%로 증가되었다는 점. 그다음에 에너지 부분에서 에너지가 이제 3.9%로 증가,
근데 가장 큰 포인트 하나가 소비자 물가지수의 한 30%를 차지하는 포션이 거주 비용입니다. 이게 고정비 성격이 높은데 이게 0.5%에서 0.6%로 증가를 했거든요. 수치로는 0.1%의 증가 포션이기는 한데 이 고정비의 포션 자체가 이 0.1% 변화가 크지 않은데 이게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그 물가 지표 자체의 질이 나빠진 점, 이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시장에 미친 영향 자체는 이제 6월, 7월에 금리 인상의 톤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8월은 FOMC 회의가 시잖아요. 이 구간에서 만약에 현재 유가 같은 경우가 배럴당 120배럴이 유지된다고 하면은 8월 같은 경우도 그 물가 지표 자체가 톤이 업되면서 시장이 9월에 금리 인상 같은 경우 또 한 50bp 이상이 기정사실화 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수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PBR 그 0.9배, 8배 이러한 구간이 다시 오고 있네요. 2,500에서 2,550인데 제가 지수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분명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주식을 사는 게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생각을 한 거는 매크로에 대해서 물음표가 너무 많아졌다는 점이죠. 저도 모르고 아마 그 시황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잘 모를 거고 지금 그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점도표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을 보더라도 이 금리에 대해서 이슈 같은 경우가 모르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뭐 그 사우디에 가서 뭐 유가와 같은 포션이 조정이 돼서 유가가 이게 조정이 나왔을 때 시장은 반등할 수 있다. 이거는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지표로 확인하고 가는 게 맞겠고요. 가깝게는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고 금요일에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있거든요. 저번에 선물 옵션 만기 때 변화 자체가 그 하방에 있던 포지션 자체가 그 장 초반에 하락이 나오다가 장 후반에 이게 그 회수가 되면서 반등이 나왔었고 그때 동시에 이제 그 하이힐드 채권의 그 지표 자체가 턴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단기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지금 뭐 9월에 금리 인상, 8월에 금리 인상 어떻게 될 것 같다. 이 예상은 다 버리고 시장만 보자 이거죠. 가깝게는 FOMC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매크로 이슈의 물음표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매수는 아니고요. 분할 매수도 아니고 기존의 시각 자체는 2,500의 구간,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PBR 0.9배. 여기에서는 제가 드렸던 코멘트는 삼성전자의 비중을 크게 매수해서 뭐 한 3, 4% 아니면 10% 정도의 수익을 확보하고 나오는 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포지션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매크로 환경의 변화.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의 뭐 수급 흐름, 지수 단으로 한 단계 레벨 다운될 수 있는 그 매크로의 변수까지 포함을 했을 때는 고견은 한번 접어두고 새롭게 이제 바닥이 어떻게 형성되냐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2,500선 밑에선 사자, 시장 펀더멘털 훼손은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 지수의 전망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산적해 있는 대외 변수들 때문에 시장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만큼 바닥을 확인하고 오르는 걸 보고 나서 사도 늦지 않는 정말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저도 거의 15년 이상 주식시장을 보면서 이 정도의 공포를 느꼈던 구간들이 아마 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그다음에 코로나였는데 코로나는 그래도 우리가 빨리 극복을 했습니다만 빨리 극복을 했는데도 전쟁이라는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와서 오늘 개파락을 한 만큼 시장 분위기는 분명히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시장 떨어졌다고 대표주인 삼성전자 사자 뭐 이런 논리로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김지훈 대표께서는 세모를 주셨는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좋은 주식을 살 기회다라고 보시는 분들의 논리 중에 오늘 그 종목을 한번 보시면 LNF 플러스고요. 에코프로비엠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습니다. 스톡을 한번 돌려보시면 에코프로비엠 지금 마이너스 0.7% 정도 그리고 LNF가 플러스 0.23%의 강보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또 종목별로 봤을 때에 분명히 살아있는 기업이 있다라는 해석들을 또 하고 계시는데 김지훈 대표님 2차 전지 중에 저렇게 살아있는 종목이 있는 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이성우 이사님하고도 참 고민이 많아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요. 저희가 뭐 얘기 떠드는 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큰 그거보다는 일단 결론적으로 유가랑 금리랑 이런 부분은 이미 너무 많이 알려진 재료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예측하는 것도 사실 무의미하고, 근데 보니까 제일 큰 거는 기업들 실적이 좀 꺾일 거라는 그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이익이 깎아먹을 거라는 우려가 되게 큰 것 같고요. 근데 보면은 업종별로 여전히 지수 대비 초과해서 이익이 나오는 섹터는 보입니다. 보면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는 물론 그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유가와 관련된 그 부분이 더 많은 포지션을 사실 크긴 하지만 에너지 관련 섹터는 한 전체 평균 한 50% 정도, 물론 추정치긴 하지만 이익 성장이 나오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철금속이랑 철강 쪽에서 한 10%, 그다음에 건설하고 건자재가 한 20%, 그다음에 기계가 한 27%, 그리고 운송하고 자동차 쪽에서 평균 내면 한 30%. 근데 여전히 뭐 부진한 게 이제 석유화학 쪽에 20%. 근데 하지만 석유화학은 제가 봤을 때 납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뭐 900불 넘었다가 지금 800불대 초반까지 떨어진 거 보면 하반기에 화학 업종도 뭐 여기서 더 떨어질 거냐, 그거는 좀 의문인 것 같고,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사는 주체가 없어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계속 파니까 떨어진 거지.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그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전자상거래 쪽과 콘텐츠 쪽은 여전히 좀 견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고, 뭐 계속 주식을 뭐 단기적으로 하고 말고 그냥 끝낼 게 아니라 계속 중장기적으로 뭐 특별히 주식 외에 뭐 어떤 다른 대안이 있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모를 주셨군요. 네. 주시장에서 떠나지 마라. 네, 네. 일단 버텨라. 네. 자, 지금 저희 말씀 중에 나왔던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오늘같이 주시장이 많이 하락할 때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들 위주로 저희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신저가를 기록했는데 5만 원까지 떨어질 우려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삼성전자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 지금 주가의 단기 바닥을 논하는 것 쉽지 않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식이 많이 빠졌으니까 이 정도면 쌀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적극적으로 들어가려고 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접근을 해보고, 또 삼성전자 전망하는 게 곧 우리 시장 ETF, 코스피 인덱스를 추정하는 것과 비슷하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 주위에도요, 삼성전자 소위 물타기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워낙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월급 받으면 적금처럼 붙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5만 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건 전저점이 지금 확인이 됐느냐, 저점 확인됐느냐라는 질문인데, 자, 신일섭 소장께서는 더 떨어질 가능성 염두에 두셨고, 김지훈 대표는 아니다. 이 정도면 하락 방어된다라는 뜻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우 이사께서는 세모를 주셨는데, 그럼 김지훈 대표께 먼저 들어볼까요? 이 정도면 다 빠진 겁니까? 저도 약간 세모에 가까운데 일단 삼성전자 또 관련된 삼성전자 관련 업계에 계신 분을 또 만나고 왔는데 생각보다 외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부품 이슈, 그다음에 공급망 이슈는 업계에서는 크게 지금 예전처럼 그렇게 막 엄청나게 우려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급망 이슈, 부품 관련된 공급망 이슈라든지 예. 운송 관련된 거, 그 부분은 크게 그 내부에서는 우려하지 않는 것 같고, 가장 걱정하는 거는 역시 휴대폰 잘 안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휴대폰 안 팔리는 게 진짜 심각할 정도로 조금 내부적으로 그런 고충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폴더블 폰은 엄청 잘 팔려가지고 예. 폴더블 폰은 연간 최대 자기네들 진짜 맥스로 정말 찍으면 1,500만 대까지 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500만 대를 팔려면 그 폴더블 폰을 전용으로 하기 위한 라인의 어떤 변경이라든지 라인상의 어떤 그 개조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 조금 이슈가 있는 것 같고, 왜냐면 1억 대 넘게 팔리는 삼성전자 기존의 S20이랑 이제 노트랑 그런 모델, 그러니까 플래그십 모델을
일종의 어떤 변경을 통해서 그걸 폴더블 폰으로 예.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그 상황이 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생산 라인 측면에서 그리고 가격이 지금 굉장히 좀 어정쩡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가 폰에서는 애플한테 완전히 밀리고 중저가에서는 샤오미, 오포, 비보한테 상당히 치고 받고 올라와가지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일본 쪽만 조금 매출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쪽은 지금 2위까지 올라가서 일본에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 쪽에서 앞으로는 어떨 거 같냐 그래서 뭐 중국 관련된 따로 혁신팀 뽑고 뭐 하는데도 중국 관련된 거는 2, 3%를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 거다.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돼서 왜냐면 스마트폰이 매출 비중이 뭐 반도체는 매출상으로는 40% 언더고 이익단에서는 50%지만 이익 차지하는 비율은 스마트폰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스마트폰이 회복되지 않는 한 좀 상당히 어려울 걸 보고 있고 서버가 서버의 데이터 센터 수요로 인한 휴대폰 벌크업 하는 거가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익단에서는. 예. 그래서 삼성전자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저희 김지훈 대표께서도 뭐 5를 주셨지만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사실 삼성전자 왜 못 오를까 얘기할 때 실적 너무 좋은데 왜 주가 못 가냐. 근데 저희 방송에도 자주 출연해 주시는 김장열 센터장 보고서가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실적을 잘 내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별개다. 이렇게 이익을 내도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 2023년 이익 전망 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무엇보다 경기 침체 때문에 IT 수요 변동에 대한 민감성도 극대화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5만 원 초반도 가능하다. 이게 사실 증권사에서 저런 류의 보고서를 쓰는 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 심지어 저희가 늘 소위 우리끼리 하는 그런 수다 정도로 하는 내용이 보고서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 신일섭 소장께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꾸준히 경계 시각을 내셨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그래 가격적으로는 싸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은 삼성전자 같은 거보다는 제가 말초 주식 마지막 2주에 2개 했던 4종목이 뭐였죠? 세아제강 지주, 한국항공우주, 그다음 공구우먼이죠. 지금 어떻게 됐나 보세요. 세아제강 지주, 한국항공우주 했었죠. 그다음 공구우먼이랑 신규 상장도 했었죠. 예, 지금 보시면은 뭐 신고가 기록하는 종목들이죠. 엄청난 시세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삼성전자는 언제 사야 되냐면요. 10년 선에서 사야 됩니다. 5년 삼성전자 같이 망하지 않을 기업은 뭐 망하지 않을 기업이 없다고는 하지만 삼성전자가 확률적으로 망할 확률이 다른 기업보다 적잖아요. 5년의 기간을 타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 5년의 기간을 타고 항상 지금 뭐 아무리 뭐 부침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2008년에도 그렇고 2002년부터 이제 상장된 10년이 되어서 10년선이 그어졌는데요. 10년선에 가면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물론 뭐 그 얘기도 맞아요. 이제 적립식으로 근데 그게 적립식으로 간다는 게 어디부터 나왔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96,800원 갔을 때 다 12만 전자, 13만 전자 간다고 해서 거기부터 물을 탔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총알이 거의 떨어진 상태고 거기서 이제 단가를 낮추려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리한 상황이죠. 96,800원에서 뭐 최소 2년에서 3년은 힘들다고 얘기 드렸던 게 3년 연속 양봉이 나온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었고 연봉에서 항상 10년선만 가면 사시면 됩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고요. 10년선에 와닿으면 가면 됩니다. 그 자리가 10년선이 이제 올라가니까 그렇죠. 5자를 보더라도 이제 뭐 55,000원, 53,000원 그 사이면은 거의 그렇죠. 인생의 모든 자금을 걸어도 나쁘지 않은 시기가 오는 거죠. 하지만 거기까지 조금 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주를 얘기 드렸던 거고 LNG 관련해서 세아제강 그룹 얘기 드렸던 거고 그리고 뭐 지금 크래프톤이라던가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그렇게 공모해서 흥행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 한 주, 2주 받을까 말까 한 거보다 오히려 공모에서 흥행 실패를 크게 겪은 다음에 공모가가 상장 회사가 바라는 공모가 하단 밴드보다도 훨씬 낮게 잡힌
그런 종목들, 그런 것들이 요즘에 가는 청단 글로벌이라던가 공구 운몬 같은 종목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삼성전자가 올 때까지. 네. 공구음원은 정말 저희 처음 소개해 주실 때 이런 종목도 있구나 했는데 오늘 13%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월 달에 한 35,000원 했던 주식이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65,9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일섭 소장께서는 5만 원 초반이면 뭐 전 재산을 걸어도 될 만한 주식이지만 5만 원 초반, 예, 정확하지 않는데 10년선이 움직이니까요. 네. 여러분들은 10년선에서 항상 삼성전자를 기다리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고민이 많은 그런 주식인데 이성웅 이사님. 5만 원 초반 오면은 지수 2,300 언더네요. 2,300 2,300. 언더일 텐데요. 대략 시총 상위 같이 빠진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 전에 저희가 뭐 PBR의 논리, 그다음에 기업의 분기에 영업이익 증대 아주 나쁜 케이스라도 2,500 언더기는 해요. 또 다른 게 나와서 그때 빠지면 뭐 확인한 거고 한데 얼마 전에 저희가 전자 같은 경우 이제 바닥의 가능성을 많이 대부분 언급을 했었잖아요. 지금의 5만 원을 넣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뭐 바닥이 얼마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2,300 자,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지 말고 현재 팩트가 주가에 얼마나 와 있는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이 어떤 게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은 지수에 영향을 미쳐서 그게 되는지 지금은 모르거든요. 자, 경기 침체 올 수 있죠. 좋습니다. 자, 아주 배드 케이스로는 올 수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주식도 다 안 돼요. 뭐 다른 대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시각을 열어놓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점이죠. 자, 환율이 지금 뭐 정고점을 뚫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근데 CPI 지표 보고 뭐 사람들이 메신저에서 한 말은 자, 이제는 우리가 경기 침체를 준비해야 될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때, 지표상으로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입을 해서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을 흔드는 거겠죠. 막 이게 여기에서는 공포의 장, 우리는 다시 자, 그 시장은 맞습니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장은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자본을 회수하는데 이게 대차대조표 축소까지 있었던 장은 유례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시장에 소위 말해서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대표 매니저분들 공통적으로 얘기해봐도 지금은 의견들이 뭐냐면 어떤데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어때 보이세요 하면은 모르겠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거든요. 그만큼 물음표의 장인데, 다만 우리가 얼마 전까지 생각했던 거, 자, 시스템 리스크 발생해도 EPS 하단 성장만 생각해도 지수는 진짜 바닥이 일단은 2,400이에요. 저희가 8분 응선까지 한 발 물러나서 보자는 거죠. 거기에서 또 다른 변수 있으면은 저희가 8분 응선을 또 뒤로 가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뭐 지금 삼전이 더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우려는 그러면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시각이다 보니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지금의 기업의 성장을 분기까지 다 반영한 최하단 지수는 2,400이에요. 또 다른 시스템 리스크 발생하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또 변화된 대응을 하면 되지, 미리 이게 지금 얼마 가능하다, 바닥은 얼마 가능하다, 그 얘기 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시각으로 지금 주가 팩트만 놓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할 때. 꼭 이거는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지금 섣불리 네네.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주식을 살 기회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겠다. 네네.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리 뭐 하단이 얼마고 이게 뭐 어쩔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은 지금 열어둘 시기가 아닙니다. 네, 자, 이 경기 전망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불확실성이 많은 만큼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섣불리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다, 삼성전자 주식을 살 기회다라고 결론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더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대표 주식, 또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슬슬 속절없이 계속 더 빠지네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세 분께 여쭤봤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와 신일섭 소장 그리고 김지훈 대표가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시각은
자, 신일섭 소장과 김지훈 대표께서는 더 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이성욱 이사께서는 세모를 주셨습니다. 자, 저희 신일섭 소장님 거의 삼성전자급으로 많이 갖고 계시는 주식들이어서요. 네.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상장된 이후에 3년 이상 4년째까지 양봉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역사상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에 이미 최소 2년에서 3년은 힘들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 네이버 카카오도 제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도 제자리로 돌아가서 시가총액 상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계속 얘기 드린 대로 이건 미국 증시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 건데요. 계속 말씀을 드렸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개월선 밑에서 미국 4대 지수 모두 다요.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3개월 이상 머무른 적이 없습니다. 20년의 결과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거의 지금 그렇죠? 기간 조정으로 끝났죠. 그래서 지금 가격 조정은 끝났죠. 기간 조정으로 조금 더 있을 뿐이지. 그래서 뭐 그거에 염두를 둔다면 이제 뭐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경쟁력 문제인 거죠. 거기서 지금 뭐 미국은 예를 들어 에브비라던가 화이자라던가 지금 제약회사들 다 날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로키드 마틴을 비롯해서 방산주 그리고 음식료주들이 다 버티고 있잖아요. 펩시나 코카콜라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 연동이 안 될 뿐이지 미국 증시는 2008년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어요. 2008년이라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런 모습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미 지금 나스닥 제일 안 좋은 거 기준으로 3개월째 음봉이죠. 20개월선 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4개월까지 머무를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폭이 다 나왔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제 근데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조금 더 빠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미 이번 연도 초 들어서기 전에 계속 네이버 카카오 우리 주제 많이 나왔었잖아요. 3년까지는 되는데 4년까지는 힘들어요. 모든 기업이 다 마찬가지.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다 작년까지 3년을 뽑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고 일단 네이버 카카오는 그동안 굉장히 우리나라가 약간 기형적인 형태를 갖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는 원래 코스닥에 있는 게 맞고요. 그 어떤 틀상.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승강제 형식으로 변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코스피로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라갈 땐 장점이었으나 이렇게 떨어질 때는 오히려 약점이 되는 거죠. 지금 성장주 위주로 지금 빠지는 테슬라와 엔비디아로 상징되는 그 부분의 두 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축에 뭐 비견될 수 있는 우리나라 네카오 이런 주식은 조금 더 빠져야지 여러분들이 사실 공간이 온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를 좀만 더 기다리면 좋은 구간이 오는데 사실은 너무나 빠르게 카카오, 네이버에 대한 기대감이나 평생 보유할 주식이고 자식에게도 물려줘야 되고 평생 오르는데 뭐하러 이거를 단기적으로 팔아. 근데 그 단기적이라는 부분이 상당 폭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버티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살 구간을 염두에 두면서 지수의 하락을 보자는 말씀이신 거네요. 아무리 많이 빠져도 그 주가의 어떤 계속 미국 증시 얘기는 네. 계속 드렸습니다. 이미 2008년 이후에 20개월선 밑에서 4개월째까지 머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 확률적인 부분을 믿는 거죠. 뭐 거기서 또 2008년에 세계금융 위기처럼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걸 2045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 2045년에. 네, 왜냐하면 1974년에 한 번 나왔고요, 2008년에 한 번 나왔고요. 30년에서 35년 주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될 확률은 굉장히 적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삼성전자 사실 매수의 타이밍을 노리고 지금의 지수 하락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 기업의 경쟁력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가 미국 기업만큼 안 되기 때문에 핀트가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핀트가 맞아 떨어지진 않는다. 이제 왜냐하면 많이 빠져도 무조건 다 싸다고 좋은 주식은 아니니까. 그런 그 큰 그림의 어떤 시각이 중요한데, 자, 신 소장님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지훈 대표께서는 오늘 네이버 가지고 계신 분들 거의 지옥 맛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예. 자, 김지훈 대표, 이성민 이사님 앞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김지훈 대표님. 예. 일단 기본적으로 성장주잖아요.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가장 좀 큰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뭐 희망적인 얘기 말씀드리면 여전히 매출액은 한 20%단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근데 다만 가장 큰 부분이 서치 플랫폼하고 커머스인데 서치 플랫폼하고 커머스가 성장률로 치면은 계속 플랫폼 쪽에서도 한 약 11%에서 12% 성장률이 나왔는데 올해는 한 9%까지 빠질 걸로 보는 게 좀 굉장히 부정적이고 커머스 단에서도 작년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 한 36% 정도 성장이 나왔는데 올해 한 20% 초반 정도밖에 성장이 안 나올 것 같고 이제 이 부분을 컨텐츠가 벌크업해야 되는데 컨텐츠가 한 지금 올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은 합니다. 60% 정도 연간 성장이 나올 것을 예상하는데 다만 이제 컨텐츠 성장 나오는 거를 이 웹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마케팅비를 쏟아 붓고 있고 그다음에 이 관련된 인력 충원이 뭐 18% 이상 인력이 증가하면서 이 비용단에서 이익을 깎아먹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하고 커머스가 예전 성장률만큼 회복되지는 못하더라도 평균치의 성장률, 서치 플랫폼 같은 경우는 평균 성장률이 한 13% 정도 나와야 되고 커머스 같은 경우는 한 20% 중후반은 나와야 되는데 20% 초반을 예상하고 있어서 네. 이 본질적인 가장 매출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는 플랫폼 쪽과 이 커머스 쪽의 회복이 좀 절실해 보이고 그리고 보니까 뭐 외국인 기관이 예. 한 달 내내 뭐 한 4, 5일 빼고 계속 팔고 있어서 수급에 대한 악화 우려도 있는 것 같고 네. 하지만 저 같으면 버티겠습니다. 네. 버티자. 현대차가요 6%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 LG전자도 52주째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LG도 마이너스 3.7 지금 지옥문 열린 종목이 뭐 네이버 카카오뿐이겠습니까? 이 와중에 S-오일은 0.4%의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컨셉 확실하죠. 자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살펴봤고 그러면 자, 분위기를 좀 바꿔서 저희 오징어 게임 2 컨텐츠 주식 이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2가 나온다고 하죠. 저희 행운가득님께서 오징어 게임 2 덕분에 버키 스튜디오는 지금 19% 넘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오징어 되고 있는데 버키 스튜디오는 오징어 게임 2 덕분에 오늘 지수 대비 상승폭이 큽니다. 주가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이성웅 이사와 김지훈 대표께서는 아니다, X, 그리고 신 소장께서는 O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주식들 지금 투자하는 거는 좀 위험합니까? 어떨까요? 지금 시장에 맞기는 해요. 일단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도 시총 1,000억에서 2,000억 원대 종목들 같은 경우가 수급이 비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뭐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던 뭐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요 예측할 때는 하단이었다가 이게 딱 트렌드가 1,000억에서 2,000억 업 시키는 그 요인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총이 한 2,000억 충분히 지금 붙어 있는 모멘텀도 있으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장에는 움직이기 좋겠는데 저희가 뭐 뚜렷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매출의 인식이라든지 그 부분이 저는 뭐 확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접근한 가격 오늘 시가 기준으로 해서 뭐 시가 안 깨면은 뭐 교과서적으로 뭐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체력이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 뭐 종목들 같은 경우도 조금 톤을 낮춘 측면이 있는데 이 톤을 낮추는 이유 자체가 지금 주도주였던 뭐 자동차 이러한 종목들이 주가가 레벨이 한 단계 다운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전체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도 큰 모멘텀이 아니면 조금 조심하자는 그 결론이겠습니다. 네. 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앙랑님. 자, 저희 오랜만에 그 댓글 타임 좀 할까요? 내 머리털이라도 당겨 올리고 싶다. 너무 공감했고. 그리고 오인영님께서 개인들은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꼴뚜기 게임 하고 있다. 쪼그라들고 있다고 했더니 좋은 타임님께서 꼴뚜기 먹고 싶다. 쩝쩝박사님 젓갈 담그고 있네요. 시장에서. 자, 그리고 마이바흐님 지난주 금요일장에 모든 종목 던지신 분들은 주신입니다. 좋은 타이밍님 이 또한 지나가리. 예원님 내 포트는 굽는 오징어가 되고 있습니다. 뒤틀고 비틀고 찌그러지고 저희들도요 여기서 멘탈 잡고 방송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서 방송 열기가 사실 어느 때보다 더 뜨거운 느낌이에요. 저희도 지금 약간 화가 나 있어요, 시장에.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신 소장님, 컨텐츠 주가 반전시킬 수 있다. 5회 의견 주셨는데. 네. 근데 오징어 게임은 너무 멀었고요. 지금 2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모멘텀이 멀고요. 지금 당장 다가온 것부터 해야겠죠. 예를 들어 쇼박스 같은 걸 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면 지금 뭐 컨텐츠들이 중앙에 잘 안 움직이잖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가도 안 움직이고. 그게 이제 메가박스는 원래 그 콘텐츠리 중앙은 원래 시너스에서 메가박스 운영권을 이어받아서 메가박스 운영을 주로 하고 있지, 배급 면에서는 뭐 4대 기획사나 이런 게 아니고 공동 배급을 했어요. 그래서 뭐 1000만 간 거 범죄도시도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쇼박스가 그 기세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크죠. 비상선언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개봉이. 비상선언도 기본 저는 600만 원 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박스에 미리 투자를 하는 게 흐름이 더 맞다. 다가와 있는 걸 해야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우리 공략 가능한 거는, 지금 뭐 미국의 제약회사라던가 지금 음식료가 좋은데 우리나라 음식료 제약은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의 경쟁력이 없어요. 유일하게 해당되는 게, 연동되는 게 정유랑 방산이에요. 그래서 정유는 그냥 SOE를 딱 그냥 원톱이고요. 방산에서 좋은 모습 보이는 것들. 한국항공우주는 사실 많이 올랐죠. 그러면 이제 누리호 저기까지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니면은 지금 뭐 지금 K2 저기로 뜬, 전차로 뜬 현대, 롯데, 이런 거 공략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컨텐츠 중에서는 비상선언 쇼박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위드 코로나에서는 엔터주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면 NCT, 그리고 니주, 이게 지금 7월달, 8월달에 콘서트가 거의 뭐 지금 그 아이돌이 걱정될 정도로 스케줄이 지금 빡빡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매출을 기대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공략하면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는 그 가지고 계신 지분만큼만 다른 계좌로 그냥 옮기셔가지고, 안 보이는 그냥 모습으로 고통을 저쪽으로 해놓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짧게 치고 갈 만한 충분히 매력이 있다. 쇼박스, 그리고 엔터 주식은 그러면 꼽아주신다면 뭐예요? 일단 뭐 JYP랑 SM이 제일 필두겠죠. YG는 사장님 리스크가 커가지고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모트렉스 좀 보려고 해요. 지난 금요일 저희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전문가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이 와중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저희 이 카메라 모듈 주식으로 캠시스와 옵트론텍도 좀 같이 볼게요. 그 삼성전기가 테슬라에 납품한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에 카메라 모듈 관련 주식 이 밸류체인에 대한 공부를 활발히 하시고 거론되는 횟수가 잦더니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저희가 뿌듯한 건 광장에서 금요일 날 긍정적인 시각을 전해드렸기 때문입니다. 모듈 관련주에 대해서 저희 김지훈 대표와 신일섭 소장께서는 더 갈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성우 이사께서는 경계의 시각을 내비치셨는데, 김지훈 대표님 또 이 분야 박사 아니십니까? 그 삼성과 LG의 미래 먹거리가 될 거라고 하는데, 시장 더 커질까요? 주식시장에서도 괜찮겠습니까? 네, 일단 그 모트렉스는 저는 이렇게 실적 안 나오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매출이 작년에 4,300억대로 영업이익 한 350억대, 상당히 실적 좋은 회사라서 기존에 뭐 라닉스라든지 대성일텍 이런 회사는 좀 차별화되게 가는 것 같고, 자율주행 외에도 지금 그 특수목적 차량 PBV라고 하는 게 현대 기아에서도 좀 이제 많이 상당히 시장을 개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연평균 성장이 한 35% 성장이 나와서 여기 관련돼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모트렉스 자체가 이 자율주행 관련된 핵심 부품이 실제 실적으로는 안 찍히고 있거든요. 이제 실적 나올 거라는 그냥 예상이고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단기적인 그 오버슈팅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좀 그 자율주행 시장 자체의 성장성은 좋은데 모트렉스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세모로 보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 시장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은 꼭 이 차량용이 아니더라도 이미 스마트폰에 휴대폰을 뭐 다 뒤덮을 정도로
카메라가 계속 커지고 있고 자율주행도 결국 핵심은 카메라이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가격이 그러니까 차량용에는 더 비싼 걸 쓰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전체 Q의 물량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성장하니까 P와 Q가 동시에 성장하는 국면이니까 그중에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회사는 좋아 보이는데 저는 이제 조금 시가총액 큰 회사 중에서 오히려 MC넥스 같은 회사가 이 지금 매출이 1조 넘게 1조 3천억 넘게 나오고 그러니까 30% 넘게 성장 나오고 네. 영업이익 단에 작년에 워낙 안 좋아서 기저효과 있지만 그래도 600억 가까이 영업이익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140% 증가한 영업이익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 모듈 업체 중에 좀 시가총액 큰 회사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캠시스 같은 회사는 잘 몰라서 어떻게 코멘트를 못 드리겠습니다. MC넥스에 대한 투자 의견도 많이 나오네요. 거론하는 횟수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전반적으로 시장 얘기에 집중을 해봤고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지까지 찾아봤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